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저희가 연초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CES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 JP모건 컨퍼런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CES에서 이슈가 크게 된 게 이제 로봇이죠. 앞서도 로봇 얘기 조금 했습니다만 오늘 한화자산운용 ETF 운용팀의 박찬호 매니저와 함께 로봇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도 이제 로봇주들이 대기업들의 투자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전에는 그냥 테마성으로 오르고 내린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산업으로 봐도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관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은 미국하고 중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아직 좀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화두가 되는 이유는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가장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산성 혁신과 그다음에 이제 노동력 대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저출산 문제도 있고 고령화 문제도 있다 보니까 지금 노동력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러한 노동력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이 있는데요. 네.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를 매긴다던가 리쇼어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조업 기반을 좀 늘리려고는 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근본적으로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숙련공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돈은 많지만 당장에 인건비는 너무 비싼 상황이고 숙련공도 사실 제조업이 그동안 안 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숙련공도 많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미국 제조업 부활에 좀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양회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중국 기술 국가 핵심 기술 산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정쟁을 벌이고 있는 두 나라 모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미국이 제조업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에 로봇 없이는 사실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열을 올리고 있고 여기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중국과의 어떤 경쟁까지도 로봇 산업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로봇 산업이 만약에 급격히 급속도로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곳은 어디라고 보세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분명히 성장할 큰 산업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초창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휴머노이드 로봇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뭔가 영업 매출이 급작스럽게 나오고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나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부품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액추에이터와 센서 부품들을 공급하는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과 이익이 먼저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성장하면은 아직은 초창기 산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과 실적이 바로 증명이 되는 소부장 업체가 조금 더 수혜를 먼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는 구동 장치인 액추에이터와 센서를 매우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요 증가 측면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소부장 업체들의 이제 실적과 이익의 증가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 수혜가 먼저 발생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보다는 도리어 소부장 쪽이 처음에는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니까 다양한 부품 관련된 회사들 관심들이 많죠. 아까도 잠깐 이 현대차 그룹의 이 로봇 관련 이 밸류체인에 들어있는 회사들 주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세요. 14% 거의 15%가량 오늘 주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그걸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실제로 이번에 현대차 CES에서 나온 아틀라스 공개되고 이런 데에서 보이는 건 어떤 게 보이시던가요?
우선은 저는 네.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네. 옛날에 뭐 카이스트의 휴봇이라던가 일본 혼다의 아시모라던가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급작스럽게 주목을 받고 관심도가 높아졌냐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과거에는 단순히 뭔가 기술력을 보여준다던가 프로토타입에 불과했다면은 네네. 어제처럼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고 스스로 충전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산업, 사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상용화되면서 이로 인한 산업에서 이제 실적과 이익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오늘 시장은 현대차 관련주들이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코스피 종합지수가 다시 1%대 상승세로 올라와서 거의 50포인트 정도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자산운용 ETF 운용팀의 박찬호 매니저와 함께 로봇 관련주들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과 관련된 뭐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있는데 앞서 이제 그 이른바 소부장 각각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단 말이죠. 부품 중에서도 뭘 가장 저희가 주목해야 되나요? 저는 액추에이터를 가장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액추에이터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의 관절 역할을 해주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손가락도 이 관절 하나하나 마디마디가 움직이면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로봇들도 이 액추에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사람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려면은 이 관절의 역할을 해주는 액추에이터 부품들이 매우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야 되는 액추에이터 개수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 개수가 많아진 게 한 대당 뭐 몇십 개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액추에이터 업체들의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의 성장성과 똑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진짜 이제 걷는 모습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서 터벅터벅 그냥 인간이 걷는 것처럼 위에다 이제 인간의 모습만 해놓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액추에이터라는 관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부품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인간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를 투자할 때 꼭 우리나라만 투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중국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데들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뭐 휴머노이드 로봇 완제품만 바라본다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투탑인 거는 맞습니다. 미국은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뭐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다양한 이제 완성 제조 업체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능력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유비테크라던가 유니티라던가 휴머노이드 완제품 업체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부품 공급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액추에이터와 센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은 제조업 역량이 아직은 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밀한 액추에이터와 센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다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정밀한 부품을 만들고 정밀한 부품을 빠르게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한국, 일본 업체들을 좀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자동차라든지 다른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망도 확실히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높은 기술력을 통해서 정밀한 부품 수요도 이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일본 로봇 업체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이 중국하고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을 쓰더라도 중국보다는 한국과 일본 걸 쓸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부스 CES에도 현대차가 열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아까 제가 현대차 관련주들만 조금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가 이런 부품이라든지 현대차의 이런 아틀라스 이런 데 수혜를 볼 수 있는 데는 어디라고 보세요? 네, 사실 뭐 최근 현대차의 행보는 단순히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이슈를 떠나서 로봇을 이제 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네. 선정을 하고 선점 로봇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단순히 이제 현대차 그룹주 외에도 현대차 그룹주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된다면은 네. 저는 현대차 1차 벤더, 2차 벤더 이런 부품 기존의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차에 지금 이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 분야에 진입을 선포하기도 하였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와 로봇도 똑같은 이제 기계 장치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진입도도 좀 네. 부품 공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밸류에이션에 좀 종속이 돼 있던 이제 현대차 부품 공급 업체들이 이러한 현대차 밸류에이션 재평가와 함께 동시에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국면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대차에 이미 납품을 하던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품 업체들이 만약에 로봇 부품에 참여를 한다면은 이미 기존에 깔려 있는 현대차 공급망을 통해서 이런 부품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출 증대 측면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현대차 그 벤더사다, 그냥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봤던 회사들 중에 최근에 로봇 관련주다라고 얘기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SL 같은 회사들이 이제 로봇 관련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 좀 주목하자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현대 오토에버 주가가요 거의 20% 가까이 더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개별주 투자하기 좀 힘드니까 ETF 매니저시니까 하나자산운용에는 로봇 관련주 ETF가 따로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현대차 관련돼서 이렇게 묶어져 있는 바구니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 투자하는 게 낫나요? 저희는 휴머노이드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 ETF라고 ETF가 따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네네. 해당 ETF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액티브 ETF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성장성은 확실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아직은 초창기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개별주들을 직접 투자하시기보다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처럼 좀 다양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ETF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아까 우리가 개별 부품주들도 얘기했고 미국하고 관계를 봤을 때 현대차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의 부품주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변동성에 대비하려고 하면 전체 아까 말씀하신 ETF 같은 데로 한번 투자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까 말씀하신 ETF는 그러면 한국, 미국, 뭐 일본 이렇게가 주력입니까? 아니면 중국 업체들도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나요? 한국, 미국, 일본 업체들이 현재는 주력으로 되어 있고요. 네.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미중 패권 전쟁에 따라서 중국산 부품을 쓸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한국, 일본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돼 있고요. 하지만 지금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장세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중국 기업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중국 기업에 대한 좋은 전망이 나온다면은 해당 기업도 좀 편입할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액티브 ETF라고 하셨으니까 매니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인덱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좋은 기업이라면 얼마든지 편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ETF 활용해서 연금 투자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냥 개별주 투자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잘하는 매니저들에게 맡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 진짜 뜨겁네요. 때마침 하나자산운용의 박찬호 매니저가 나와서 저희 로봇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